수유동 빨래골에 나왔습니다. 강북구는 서울시 북동부에 위치한 자치구로 면적의 상당 부분을 북한산 국립공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인구는 31만 명으로 서울에서 5번째로 낮은 인구 밀도의 자치구입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서울의 강서구, 강남구, 강동구는 모두 한강을 끼고 있으나 강북구만은 한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수공기로 도시 속 전원 생활이 가능한 곳입니다. 상권 측면에서 보면 송중동, 미아동, 수유동이 있는데 그중 수유동으로 왔습니다. 수유동은 북한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이곳에서 넘쳤다고 하여 물 숫자와 넘칠 유자를 합쳐서 부른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군데군데 자연불학이 있었고요. 농사를 짓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경에 서울시에서 분란주택 철거 정책으로 이주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하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중 그 수유 일동의 이 빨래골 일대의 고지대에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이 빨래골은 조선시대 궁궐의 무수리들이 빨래를 하고 휴식 공간으로 사용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청계천 앞에 그 빨래라는 빨래터가 있었는데 이곳까지 그 무수들이 오면서 휴식으로 공간으로 사용했던 곳이고 특히 그 속옷 같은 그 민감한 옷은 이곳에서 와서 빨았다고 합니다. 이 머나먼 이 빨래골까지 오면서 그 빨래를 하는 시간 동안은 그 해방의 시간을 가졌을 거로 생각됩니다. 수유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유 사거리로 왔습니다. 옆에 있는 도로는 도봉로로 미아 삼거리서부터 도봉동에 있는 도로로 강북의 중심을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조선시대부터 형성되었던 행정, 상업의 중심도로입니다. 앞에 수유역이 있는데요. 수유역은 하루에 유동인구가 9만 명에 이르는 곳이고 4호선 중에서는 가장 많은 유동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인근의 번동, 쌍문동 등의 지역과 또 경기 북부의 동두천, 의정부에서도 이용하는 역입니다. 도봉로로 따라서 쭉 가고 있습니다. 이 수유동 상권은 1974년 도봉구청이 생기면서 상권이 형성되었고요. 1995년경에 도봉구가 강북구와 도봉구로 분구되면서 강북구청이 들어섰습니다. 1985년경에는 지하철 4호선이 생기면서 상권이 확장되기 시작했고요. 1996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면서 상권이 팽창을 하였습니다. 앞에 수유역 앞으로 왔습니다. 예전에 이 근처에 그 수유 터미널이 있었어요. 정식 명칭은 수유버스 정류소였습니다. 그게 있을 때는 새벽 2시까지 이용을 하면서 그 경기 북동부하고 그 서울 북부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 상권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그 남쪽에 나이트클럽과 이면에 모텔, 호텔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여기 어디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어요. 거기서 매표소에서 표를 끊은 후 저쪽인가 요 앞에서 버스를 타고 이용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 앞에 맥도날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도봉로는 동부간선도로가 생기기 전에 그 경기 북부와 서울의 북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였습니다. 이후에 그 중랑천 쪽으로 동부간선도로가 생긴 거예요. 이 도봉로의 대로변은 프랜차이즈 업종과 판매 매장 위주로 되어 있고요. 이면으로 가면 먹자 골목과 숙박업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강북 경찰서가 있는데 이 초입에 10대, 20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권이에요. 그래서 올리브영, 맥도날드 이런 판매 매장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이용하는 상권이기도 합니다. 이 상권의 수요층은 인근 주택가의 주민들과 그리고 여기 관공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관공서 그리고 업무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인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이쪽이 가장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지하철역과 버스가 그 환승하는 곳으로 각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고 이쪽에서 또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도봉로를 쭉 따라서 북서쪽에 상권이 있어요. 수유리 먹자 골목인데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유리 먹자 골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수유리 하는데 수유리는 1950년 그 전에 그 명칭입니다. 1950년 3월에 서울시의 동명 개정 때 수유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명칭이 바뀐 수유동은 전쟁이 끝나고 서울이었지만 농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쌀농사와 가축을 키우는 농가가 있었고 특히 토끼 농장이 세워지면서 토끼 사육 열풍이 불었는데 당시 토끼 가죽은 수출 풀멍이었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경에 개발이 되는데 일명 국민주택 단지로 개발이 됩니다. 관주도로 개발이 되면서 주택들이 들어서는데 당시에 그 도남동에 전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쪽에 많이 오면서 분양 비슷하게 받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인구가 4년 사이에 5배 가까이 증가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쭉 기대감에 의해서 갔는데 집가 상승과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근데 그 시점에 이제 70년대 경에 그 강남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또 몰리면서 그때부터 이쪽 그 강북구하고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이 개발되기 이전부터 이쪽은 그 택지지구가 조성되면서 개발이 된 거고, 당시에는 뭐 자동차가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주차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오면 골목이 좀 좁고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이후에 도봉구청과 시외버스 터미널에 들어오면서 상권이 형성이 되고 지하철 4호선이 들어서면서 상권이 확장이 되면서 외곽이지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샴푸하고 엠파이어 등 그 나이트클럽과 그 유흥업소, 노래방 등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그 3대 토착 그 조폭 세력인 상계동파, 이태원파가 함께 수유리파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흥 상권으로 알려지면서 이렇게 인근 지역에서도 오는 준광역 상권의 성격을 띠게 됐죠.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수유리 먹자골목은 오래된 구상권으로 연령층은 다소 높고 업종들도 보면 조금 올드한 이미지는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었고 뜨내기 손님이나 뭐 젊은 사람들이 오는 곳은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저 입구에 뭐 젊은 사람들의 업종이 생기면서 오긴 하는데 약간 좀 정체된 느낌이 있긴 합니다. 요 뒤쪽으로 가면 이제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고 인구 밀집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공실은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구상권이었고 다시 도봉로에서 그 메인 상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먹자골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강남역, 홍대, 명동 등이 S급 상권이라면 서울에서 이 수유역 상권은 A급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도봉구와 강북구를 아우르고 과거에는 그 경기 북부의 의정부, 양주에서도 오는 상권이었습니다. 그 대로변부터 쭉 안으로 들어오면 초입에는 판매 매장 위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안으로 갈수록 그 주류 업종의 프랜차이즈들과 그 고깃집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먹자 음식들이 되어 있어요. 이 강북 지역 4대문 밖의 그 구도시들은 배후의 주택을 기반으로 한 생활 밀착형 상권인데 이 수유역일 때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서울과 수도권 북부를 잇는 강북 교통의 거점으로 버스 노선이 많아서 환승객들로 항상 붐비는 곳입니다. 또한 나이트클럽이 유행했던 시절에는 집객 시설로 작용하면서 노래방과 더불어 강북 최대 유흥 상권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약해졌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오는 상권이에요. 요 사거리를 메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주거 지역 쪽으로 가는 거고 이 오른쪽이 강북구청 방향인데 이쪽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 보이는 이쪽이 가장 그 메인으로 보시면 돼요. 이 골목에는 이 해물탕집을 비롯해서 2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 개발이 됐던 시절에 이제 군데군데 개발이 안 됐던 데는 공장과 뭐 농가들이 있었는데 이 일대는 그 나연 그 공장과 염색 공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상가들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일대가 북한산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고도 제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형태가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일대의 건물 시세는 평당 8천에서 1억 정도 하고요. 임대 시세는 1층 10평 기준으로 300에서 500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사람들이 딱 와서 이제 건물 투자를 할 때 딱 보면 아 여기 뭐 강북 끝자락인데 왜 이렇게 비싸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노후에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수익률 위주로 이런 상권들이 공실이 위험성이 없는 맞을 수도 있고, 또 젊고 또 소득이 많으시는 분들은 약간의 모험을 하더라도 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상권으로 가시는 게 맞긴 합니다. 예. 근데 따라서 뭐 어느 상권이나 뜨고 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만에 맞는 그 특성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건물이 올 봄에 나왔던 매물인데 이게 평당 1억에 나왔었어요. 예. 근데 이거를 딱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강남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면이 평당 7천에서 1억 사이가 많은데 여기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아까 말씀 기준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이 건물은 그 5월 달인가 팔렸습니다. 평당 1억에. 그리고 왼쪽에 이제 강북구청이 있는데 1974년에 도봉구청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날의 그 강북구청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건물이 오래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구청이 있다 보니까 이 앞에는 그 구청과 관련된 업무 시설의 그 사무실들이 있어요. 뭐 변호사나 뭐 법무사 같은 사무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뭐 법원이나 뭐 그런 앞에 갔을 때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곳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일대가 젊은 층과 중장년층이 어우러지는 상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쪽이 아까 수유리 먹자골목이고요. 쭉 연결되어 있고 반대편은 도봉로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뒤쪽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저 사거리에서 그 주택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봉로 대로변에서 사거리를 지나서 주택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양쪽에는 마찬가지로 외식업종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 임대 시세는 그 바깥쪽보다는 좀 싸고 건물 시세는 평당 4천에서 7천만 원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유역 상권은 업종 구성이 광역 상권에 준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대로변은 판매 매장과 유흥시설이 있고 또 안쪽 이면으로 들어오면 그 1, 2층은 외식업종과 3, 4층은 서비스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그 상태에서 상권이 더 확장이 되면 3, 4층도 외식업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 수유역 상권이고 여기와 비슷한 상권이 이제 그 은평구에 연신내 상권이 있습니다. 그쪽도 업종 구성이나 그 여러 가지 구성이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또 비슷한 게 이 수유역과 그 연신내 상권이 주변에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10대들도 많이 이용하는 상권이고 그들이 성장하면서 이 지역의 기반의 수요층을 또 형성하고 있는 상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활 밀착형 업종과 그 주택 지역으로 있으면서 좋은 상권이에요. (1990년에서) (2000년대까지는) 이 기간을 뭐 무자르듯이 정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자영업을 하면서 대박을 터뜨리는 가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 대박을 터뜨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양한 상권이 생기면서 상권이 분산되고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거기서 또 분산이 되고 또 세 번째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일어난 임대료 상승과 네 번째는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그 4가지 요소로 인해서 큰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권을 들어갔을 때는 나올 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즉 출구 전략을 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수유역도 A급 상권인데 어떤 그 1층의 매장에 권리금이 한 4억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죠. 4억은 좀 많은가요? 2억이 나왔다고 해보죠. 그 2억이 나왔을 때 그 해당 업종을 내가 그대로 인수하면은 그 2억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2억 기본 권리금 플러스 시설비를 또 하게 돼요. 그게 한 2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한 4억이 되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만큼의 빠른 시간 안에 그 투자금을 회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안에 4억을 회수했다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700만 원의 순이익이 나온 거고 3년 안에 회수를 했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수익이. 근데 이것은 모든 비용을 빼고 세금까지 다 빼고의 그 비용 그 금액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 안에 권리금을 회수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2가지를 또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앞으로 이 순이익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매장이냐. 두 번째는 지금 빠져나간다면 이 내가 투자를 했던 이 4억을 받고 나올 수 있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4억을 다 받고 나온다면 투자금 4억을 회수하고 4억의 수익이 생긴 건데, 만약에 그 권리금을 못 받고 나온다면 0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 제가 중계를 해다 보면 어떨까요? 대부분이 4억을 못 받고 나옵니다. 그 반 이하로 받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들어갔을 때 이 나올 때를 생각하셔야 되고, 최종적으로 원금을 회수한 이후에 받고 나오는 권리금이 최종적인 수익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기간이 늘어지면 늘어날수록 내 수익은 줄어들고 수많은 경쟁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영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뜨는 상권과 뜨는 업종을 찾기보다는 시간을 길게 보고 그 수많은 변수와 그 준비 또 계획을 하시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이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래에 흐르고 있는 우이천은 강북구 우유동에서 성북구 중랑천으로 합류하는 지방 하천입니다. 이 우이천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아기공룡 둘리와 드라마 1988에 묻어였던 도봉구 쌍문동입니다. 이 우이천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가 나눠져 있어요. 오늘 봤던 수유동 상권은 제가 20대, 30대 때도 많이 왔던 상권인데, 한창 때와 비교해 보면 첫 번째는 북쪽에 노원역 상권이 있고 남쪽에는 미아 삼거리, 그리고 최근에 생겼던 그 우이 경전철은 이 수유동을 지나가지 않고 성신여대도로 바로 이어지면서 상권이 분산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흥업종의 메카로서 많이 왔던 지역이었는데 그런 요인들이 있고요. 또 상권이 특징적으로 객단가가 높지 않고 업종 구성이 무난하게 되어 있고, 또 임대료와 권리금이 높기 때문에 매출 대비 순이익을 많이 창출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권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단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북구의 최근의 상권이자 업종 구성이 과격 상권에 준하게 되어 있고, 상권의 밀집도와 인구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공실이 없고 기봉이 없는 상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좋은 상권입니다. 오늘은 수유동 상권을 봤고요. 다음 편에는 하천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